어쩌지?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쩌지?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높은 초기 정착금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귀농을 꿈꾸는 여러분께 창업비용 최대 3억 원과 주택구입비 최대 7,500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시작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농업 인력을 키워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귀농인과 제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귀농인을 지원합니다. 이때 귀농인은 연령,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신청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각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제촌 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에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농하시려면 전문적인 공부는 필수겠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으로 일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을 갖춘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농업 외의 분야에서 전업으로 일하거나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청 전년도에 농업 외 분야에서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섯 번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여섯 번째,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여러 조건이 있으니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사업 대상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사업 추진 체계를 알려드릴게요. 사업 시행 기간에서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지자체와 농협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이제 귀농인을 중심으로 알아볼까요? 귀농인이 사업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현장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에서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럼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마다 대출 금액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출 상한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한이며 이때 대출 금리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 고정금리인데요. 변동금리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며 6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게 경종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경종 분야에는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 조성,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의 경우 축사 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 구입 및 시설 개보수, 농업용 화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대출 구입을 포함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소유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은 사업자가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는 발급받은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대출 취급기관인 해당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기간은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데요.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기관이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기간에 통지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조치합니다. 그럼 융자금의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주 발생하는 사업 취소 사례와 대출금 회수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되니 꼭 등록해주세요. 세 번째,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나 주택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취소되니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지원 사업을 자진 포기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다섯 번째, 증여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취소되는데요. 지원 사업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귀농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꿈꾸는 곳에서 멈추지 마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꿈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